예, 각지문입니다. 예, 공포를 사자, 좋은 전략입니다. 저는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자, 좀 더 지켜보자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,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있는데, 정말 오랜만에 다우지수가 60일 이탈하고 급락다운 급락이 나왔죠. 그래서 이제 어디에 지지받을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데, 지금 차트를 쭉 보시면은 작년도 2019년도까지는 이 다우지수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이제 240일 라인,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쭉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작년 10월달 이후에는 60일선을 깨질 않았네요. 그러다가 이제 오늘 60일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한다면 요 밑에 있는 240일 라인, 1년 라인이죠. 요 240일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. 내려갈 수 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장기 라인이 상승 중이거든요.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. 이런 것은 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거죠. 방향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. 지금 상승기인데 하락 전환할 것이다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. 그래서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고, 그런데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2018년도 말에 이렇게 이제 240일을 깨고 급락한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팬데믹 공포가 사실 팬데믹으로 이어지고, 그리고 이제 요것이 경기 관련된 걸로 이제 확산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2018년도와 같은 이렇게 이제 장기 라인을 깨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런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아직은 하락은 하락이고 공포는 공포지만, 그러나 방향 자체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나스닥 차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. 현재 나스닥은 다우보다 좀 더 단단하죠. 그래서 60일선을 아직 지키는 모습이고, 나스닥은 상당히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잠시 제가 이제 코로나의 실시간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.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게 되고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퍼졌던 이유는,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만 많이 주목했었죠. 중국이 확진자 사망 예르니까. 근데 이제 요것이 아시아 외국가, 한국으로 퍼졌고, 또 이제 중요한 게 유럽의 이탈리아로 퍼졌다. 유럽이 보면은 이제 229명 확진자에 사망자 6명 아닙니까? 그리고 이제 이란이 61명인데 사망자 12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란이라든가 이탈리아, 유럽과 중동으로까지 좀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이다.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대유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공포감. 그래서 세계적 대유행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에 좀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. 요것이 아마 오늘 하락의 주 요인이었다 생각이 되고, 참고로 이제 WHO에서 얘기하는 팬데믹, 세계적 대유행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 선언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, 아직은 WHO가 팬데믹 선언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. 또 상해 지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은 크게 하락인데, 상해가 비교적 아주 굉장히 견조합니다. 어제도 견조했어요. 그래서 상해 지수는 거의 거침없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, 아마도 오늘은 좀 상해 지수도 흔들릴 겁니다. 뉴욕이 흔들렸기 때문에 상해 지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올 텐데,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 지수가 요 정도 라인, 그러니까 3000포인트 밑에 있는 2950 정도에서는 지지는 받지 않겠냐. 일단 깼다가 제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2950 정도는 지지할 것이다. 그리고 상해는 중국은 좀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는 그런 기미거든요. 그러면은 중국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, 우리나라 이제 10시 반쯤에 중국이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증시가 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가 좀 안정되는 모습 되지 않겠냐, 이렇게 이제 일단 보겠는데요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주요 종목, 그동안 이제 미국을 이끌던 주요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, 가장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죠.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21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,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AMD 역시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인데, AMD의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죠. AMD의 모습도 크게 이탈하진 않은 그런 모습이고,
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애플 차트. 애플은 조금 좀 그래요. 요거는 이제 장기간 상승 이후에 올해 들어가지고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애플은 당분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.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의 급등을 만들었고 오늘 한 7%까지 빠졌습니다. 많이 빠졌어요. 그렇지만 현재 모습을 볼 때에 추세가 7%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깨진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21선이 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받을 겁니다. 조정은 받을 건데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를 의심할 만한 그런 조정의 모습은 아니다.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. 마지막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겠는데요. 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수 아니겠습니까? 자, 어제 한국의 모습, 이틀 동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급락의 모습을 보였고, 어제 이제 직전 저점, 오늘 그 2월달 초, 설날 후, 저점, 그거까지 내려갔습니다. 오늘 뭐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좀 더 뭐 내려가겠죠. 내려가겠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왔고, 3일째 하락, 우리가 1, 2, 3라고 하지 않습니까? 3일째 급락에서는 받아라. 이게 이제 증시의 그 격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1, 2, 3이기 때문에 오늘은 받는 날이다. 이렇게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고,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, 되게 이제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자체를 발표하는 게 당국 발표가 대략 10시하고, 오후 한 5시 정도인데, 어제는 한 10시 한 20분 되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제보다도 좀 나아지느냐, 이런 게 나오면은,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코로나19가, 오전에 161명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, 142, 토요일 날, 그리고 일요일 날 123, 그리고 어제는 이제 161명 나왔는데, 여기에서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이 한 10시 한 20분쯤 돼서 당국 발표 보고 좀 안심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키포인트가 10시를 좀 넘어서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가 몇 명 나오느냐, 이걸 주목하시 바라겠고, 만약에 조금 어제보다 더 크게 급증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안심을 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.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사도 되겠다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